예, 오늘은 최저임금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이 돼야 한다. 자, 최저임금법을 좀 들여다보면요. 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좀 구분을 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딱 한 번만 이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에 한 번만 적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해마다 전 산업에 동일 임금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급여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지, 한다면 얼마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 그다음에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였는데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회의부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도 오르는데 이참에 전기차 한번 사볼까. 그렇다고 뭐 마트 가서 과자 사듯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요. 워낙 기름값도 오르고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전기차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요즘 주차장 어딜 가봐도 전기차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 2017년보다 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기준이니까 그래프의 오름폭 추세를 보면 올해는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멈칫 걱정도 되시죠? 전기차는 다 좋은데 화재가 걱정이야.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자, 4년간 총 69건의 화재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순식간에 불에 타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1000도 넘게 치솟는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배터리에 붙은 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다량의 물을 쏟아붓는 냉각 소화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또 최근에 고안된 질식 소화 덮개를 뒤집어 씌우고 안정화 이후 물을 뿌리는 진압법도 적용했습니다. 화재 진압용 냉각 수조로 차량 바닥부터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다량의 소화 물을 방수해서 냉각 소화하는 방식이 최상의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상태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유사시에 최적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결과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이것은 구매를 꼭 말리기 위한 보도입니다. 살 빼는 약, 식약 억제제,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요. 나비약으로도 불립니다. 자, 이걸 먹으면 헛것도 보고요. 헛소리도 합니다. 부작용이 심하고요. 중독성이 워낙 강해서 마약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사가 이렇게 먹어라 이런 복약 지도를 받아야만 먹을 수가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고 판 10대들이 경찰에 적발이 됐어요. 이런 약을 쉽게 처방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SNS에서 불법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불면증, 환각증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약들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참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이런 약들을 구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약을 불법으로 산 신 한 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10대로 이 가운데 13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SNS에 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택배로 약을 받았습니다. 신체나 뇌 비만도 상태를 봐서는 현재 병원에 가더라도 이 다이어트 약이 처방되지 않을 것이라 미래를 판단하고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렇게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매자도 8명 가운데 5명은 10대였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기준에는 16세 이하엔 투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병원도 이를 무시하고 처방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그런 수사 의뢰라든지 처분이라든지 하는 조치를 하는 거고요.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 세상에 쉬운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하고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불법 약은 사지도 팔지도 마세요.